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 7주차 수업이 진행되겠네요. 자, 우리가 엊그제 동영상으로 만나 본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7주차 수업이 됐습니다. 뭐 우리가 강의 계획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났다고 하면 오늘은 아마도 중간고사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절반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좀 굉장히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뭐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열심히 잘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곧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또 학교에서 만나서 좀 깊은 얘기, 다양한 얘기들을 좀 편하게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분 중 한 분이 또 저랑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직접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좀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또 한 분이 방문하기로 하셨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그분하고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설레입니다. 또 우리가 동영상으로만 또 카카오톡 오픈 채널을 통해서만 보다가 이렇게 또 직접 대면할 생각하니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도 또 그러한 좀 요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또 시간을 할애를 해서 조금 다양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 편하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아마 도움이 저보다는 여러분들한테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직접 길게 만나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과제를 제가 내드렸는데 퀴즈를 내드렸죠. 자, 발목 관절 재활 운동할 때 우리가 금방추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퀴즈를 주셨는데 굉장히 잘 퀴즈 주셨어요. 굉장히 잘 주셨는데 물론 뭐 제 기준에서 당연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여러분들이 잘 주셔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오늘 발목 관절 재활 중에 금방추와 관련된 내용을 1시간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신경과학, 모토 컨트롤, 또 뉴로사이언스 또는 이제 신경과학 원리 또는 움직임 조절 이론에 관련돼서 좀 따로 제가 동영상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이 다음 시간에 그거를 내용을 드릴 겁니다. 그 동영상을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오늘 이제 금방추와 관련된 게 우리가 앞쪽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관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발목 관절, 무릎 관절, 어깨 관절 했지만 물론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는 엘보우 조인트 이것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엘보우는 크게 다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조인트 그 관절에 대해서는 뭐 1, 2학년 때 다 숙지를 하시지 않았을까.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의미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많이 다루는 발목, 무릎, 어깨 관절을 기본적으로 다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이라고 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인지 조금 디테일한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컨셉,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추, 모든 해부학 책의 좀 뭐 생리학, 신경과학 생리학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은 트레이너들, 현장에서 실제 많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냥 기존에 했던 저는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오시면 진짜 재활 운동이 아니라 표현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공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나한테 맞는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찍어내듯이
그냥 이때는 수술 후 몇 주차, 부상 후 몇 주차 이거는 이거 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력만 강화시키기 위한 근육의 힘만 회복시키기 위한 근비대만 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부상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하고 부드러운 동작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과학적으로 우리가 움직임 조절 이론, 뭐 쉽게 얘기하면 근신경계를 좀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근신경계라고 하면 조금 너무 조금 단순한 표현이고요. 좀 한 가지만 또 보게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고, 저는 그걸 좀 더 풀어서 깊이 있게 신경과학 원리와 움직임 조절 이론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입체적으로 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으로 우리가 진행할 예정인데, 다음 시간에 그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좀 오리엔테이션, 실제 근신경계 또는 이제 신경과학 원리, 움직임 조절 이론이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이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뒤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30분 영상 추가로 그냥 개인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운동 관리와 선수들에 대한 운동 관리와 처방을 내릴 때 깊이 있게 하나의 그 키워드, 하나의 주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들어갈 예정이어서, 전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관절별 이런 것들을 조금 썸머리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미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시시하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좀 입술이 굉장히 지금 부르텄어요. 부르터가지고 좀 중간에 물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지금 입이 아픈데, 네, 좀 중간중간 물을 마실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방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니 조금 이번 시간은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제를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금방추 하면 가장 많이 저한테 퀴즈 답변을 주셨던 게 감마 모트 뉴런의 영향을 받는다. 감마 모토 뉴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답변을 가장 많이 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마 모토 뉴런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감마 모토 뉴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신경계적인 재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까지만 다들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금방추를 고려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금방추는 감마모토 뉴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신경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근신경계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재활운동을 해야 됩니다 라고까지는 답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감마모토 뉴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감마모토 뉴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설명해 주신 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뭐냐? 그냥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냥 근신경계 당연히 중요하죠. 최근에 재활할 때 우리가 운동 처방 내릴 때 근신경계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감마모토 뉴런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다소 생소하고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정말 커요. 저도 정리하다가 자료를 만들다가 뭐 교재에 좀 많이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또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막 첨부를 했는데, 과연 학생분들이 이걸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임팩트 있게 간략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이고, 이걸 잘 습득하고 여러분들 잘 응용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분명한 거는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시간 동안 금방추 또는 이제 감마모토 뉴런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좀 썸머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추가적으로 찾아보시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만 모티브는 좀 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아니라 D슬라이드에서 굉장히 얘기를 나눌 거고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머슬 스파인들이라고 하는 금방추입니다. 이 금방추가 결국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신 것처럼, 퀴즈에 답변을 주신 것처럼, 근육이 늘어날 때, 자, 근육이 늘어나면 이 금방추에 있는 우리가 센서리 뉴런이라고 하는 감각을 담당하는 이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이 섬유를 인지하는 이 센서리 뉴런 자체가 우리가 CNS, 중추신경계에 신호를 올려보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려보냈죠. 센서리 뉴런이라는 게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 얘를 감지해서 이걸 CNS라고 하는 이 중추신경의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올려보냅니다. 그럼 얘는 반사 뭔가 감각이 올라왔으니까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늘어났다가 신호가 없으면 찢어지겠죠. 자, 금방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육의 길이를 감지해서 얘가 늘어났다는 신호를 우리가 CNS, 중추신경계에 올려보냅니다.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그러면 계속 늘어나라고, 그래도 늘어나라 계속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늘어났으니 다시 너는 바로 수축을 해야 해라고 명령을 내보냅니다. 그게 모토 뉴런입니다. 우리가 근신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센서리 뉴런, 감각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 감각의 정보를 받아서 처리해서 이 반사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모토 뉴런의 이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리 뉴런과 모토 뉴런,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감마 모토 뉴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할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널리 또는 익스터널리 페이스드. 우리가 발목 재활 운동을 할 때, 근력 강화를 할 때, 내가 익숙한 자극, 내가 평범한 자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걷기밖에 못해요. 걷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걷는 거에서 계속하면 더 좋아질까요? 절대 안 좋아집니다. 늘 익숙한 자극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내 몸에 항상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이 항상성, 이 항상성을 깨트려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발목이 다쳤기 때문에 현재는 걷기밖에 안 돼. 근데 맨날 걸으면 좋아질까요? 조깅을 해야겠죠. 조깅을 해야지 더 좋아질 텐데, 조깅을 할 때 내가 익숙한 속도, 익숙한 자극에서 조깅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러닝머신, 트레이드밀 같은 데를 이용해서 조금 내 페이스보다 조금 더 외적인 자극을 받아서 나는 러닝머신에서 그냥 평범하게 걷는다고 하면 약 5에서 6 정도의 속도로 걷는다고 하면, 때로는 뭐 통증만 없다고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좀 괜찮다고 하면, 발목에 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뭐 5, 6에서 걸을 수 있었다고 하면 한 7, 8 정도에서 가볍게 좀 외부의 자극을 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외부의 속도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익스터널리 페이스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익숙한 상태에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될까요? 제가 지금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익스터널리 페이스드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뭐 금방추 이걸 해야 된다고 처음 들어보는데 빵 때려줘야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확 와닿으실 거야. 이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었구나. 와닿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익스터널리 페이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 안 하셨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내가 익숙한 자극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자극, 익숙하지 않은 속도, 익숙하지 않은 뭐 이러한 저항, 스피드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된다. 또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막 저기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현장에 있는 많은 트레이너들이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저랑 비슷한 경력을 가진, 때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선배 트레이너들이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행운하십니다. 제가 좀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 힘들어. 의사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고, 의사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웨어네스. 자, 여러분들이 발목이 돌아갈 때 보면 보통 우리가 발목이든 무릎이든 어깨든 어때요? 익숙한 각도에서 부상을 당하나요? 익숙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엔드포인트, 끝지점, 내가 이렇게 발목 가동 범위에 있다고 하면 이 끝에 인버전 스프레인 당한다고 하면 이 끝지점에서 당할까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익숙한 이 평범한 이 익숙한 각도에서 부상을 당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 끝에 엔드 포인트, 익숙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상을 당할까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익숙한 범위, 익숙하지 않은 범위,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익숙한 범위에서는 내가 힘을 잘 써요.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은 범위, 어웨어네스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그때 가면 힘을 못 써요. 당연하겠죠. 힘을 거기서 안 써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익숙한 상태에서 막 하는 게 좋을까요? 때로는 끝에 범위,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까지, 끝 지점까지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최대 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현장에서 그냥 익숙한 범위 내에서 적응시키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재부상이 많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발목 관절에서 어쨌든 밸런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 금방추가 하는 게 밸런스 능력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금방추가 근육이 늘어나는 걸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그 이제 급성 손상에서 반복적인 만성 손상으로 넘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발목 관절에서는 약 40%라고 여러분들이 좀 평균적으로 얘기를 저한테 퀴즈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범위가 될 거예요. 다른 관절에 비해서 어쨌든 재부상이 오는 경우가 약 40%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성 불안정성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밸런스 운동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이제 프로프리오셉티브, 프로프리오 캡션, 고유수용 감각성, 결국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밸런스, 고용수용성 감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근신경계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는 하는데 너무 그냥 포괄적인 얘기예요. 너무 그냥 겉에서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런 밸런스 능력, 고유수용성 감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밸런스 능력 좋게 하기 위해서, 고유수용 감각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밸런스 운동을 하는데, 단순하게 하면 정말 그 고용수용성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주얼 정보, 우리가 밸런스 능력, 고유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눈을 감고 하면 훨씬 어렵잖아요. 눈을 뜨고 하기 때문에 정말 관절의 이 고유수용성 감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발목 관절의 밸런스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비주얼, 시각적인 정보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정말 고유수용 감각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밸런스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정보에 이것이 좋아져서 훨씬 더 잘 밸런스 능력이 밸런스를 잡고 고유수용 감각을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가 외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최근 제가 한 1년 전쯤에 접한 이 정보다 보니까, 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어때요? 나는 정말 밸런스 능력, 고유수용 감각성 능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진짜 봤더니 우리가 재부상이 정말 잘 재활이 됐으면 재부상을 안 당해야 되는데, 재부상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진짜 이러한 능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시각적인 능력만 좋아졌기 때문에 재부상이 많이 오더라라고 외국에서는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러한 연구들이 막 시작된다고 제가 1년 전, 2년 전쯤에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들었었어요. 지금은 관련된 연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들? 뭐 생소하죠? 나는 그냥 근력만 이 페로니얼 머슬 그룹만 강화시키면 되는데, 이버터, 자, 인버전 할 때 이 버텨주는 이버터, 이버전 할 때 이 근육을 쓰는 이 페로니얼 바깥쪽에 있는 근육군들만 강화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빵 때리고 있죠. 제가 익스터널리 페이스들을 지금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발목이 이렇게 보시면, 발목이 이렇게 인버전 되잖아요. 자, 발목이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엄지 발가락을 잘 못 눌러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우리 이버터, 인버전을 좀 버텨주는 이버터, 이제 외번 근육인가요? 외번 근육만 이렇게 잔뜩 강화시키고 막 이런 것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될 게, 엄지발가락을 잘 눌러주느냐 못 눌러주냐에 따라서 이게 쉽게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해부학 구조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시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발목 바깥은 힘을 못 버틴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잘 바깥을 안 넘어가는 안정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발가락 운동을 하는데 발가락 운동보다는 사실은 이 엄지발가락을 눌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야 이게 안 돌아갑니다. 덜 돌아갑니다. 이러한 역학적인 관계, 운동학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이 퀴즈 어떻습니까? 퀴즈에 대한 답.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궁금해서 카톡방에 먼저 공유를 해달라고 오픈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이 퀴즈에 대한 정답과 제가 드린 이 정답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뒤에서 자세히 또 다룰 겁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계속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자, 감마 모토 뉴런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마 모토 뉴런의 특성은 정말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한 분이 있으셨나? 그것도 그냥 러프하게 좀 그냥 큰 틀에서 없으셨어요. 제대로 설명해 주신 분. 그리고 internally paced, externally paced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한 명도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awareness, 뭐 그냥 근육이 스트레치 되면 이거에 대해서 잘 감지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제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줬지만 내가 익숙한 범위에서 트레이닝 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도 힘을 쓰는 익숙하지 않은 이 각도, 엔드포인트에서도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고유수용 감과 밸런스 운동을 할 때 시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정말 내가 처방 내린 목적은 밸런스 능력, 고유수용 감각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 금방추겠죠. 금방추. 감마 모토 뉴런을 적절하게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게 좋아진 이유는 감마 모토 뉴런 그러니까 금방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재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금방추는 또 감마 모토 뉴런의 특성을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비주얼 인포메이션밖에 안 좋아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부상이 많이 온 겁니다. 자, 좀 설명이 이제 좀 머릿속에 각인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발목 그냥 단순하게 이버터 바깥쪽으로 힘을 써주는 인버전 될 때 버텨주는 이 이버터만 강화시켜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거에 힘을 버티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선행되어야 할 거는 발가락 운동이 아니라 엄지발가락이 이 지면을 눌러주는 그래서 얘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땠는지 피드백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퀴즈 내용이 이번 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 앞에서 지금 제가 과제 확인을 해드릴 이 내용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는 알고 있었다. 와, 그러면 제가 저희 회사를 무조건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이 넘는 트레이너를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관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지 않는 곳, 이런 걸 하지 않는 재활센터 많이 있고요.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저보다도 경력이 많은 선배 트레이너들이 그러고 계십니다. 동료 트레이너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후배 트레이너들이 좀 양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톡상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분들을 한테 좋은 스승도 중요하지만 좋은 선배가 되고 싶다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저도 결국에 현직에서는 선수 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후배, 좋은 학생 여러분들이 좋은 후배 트레이너가 되셔야 저희 분야가 더 발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성장하는 모습에 따라서 저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저는 멈춰 있는데 여러분만 성장하면 저는 5년 뒤, 10년 뒤에 평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큼 항상 더 좋은 선배, 좋은 스승이 되고자 좀 노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양한 얘기를 이런 입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30분 가까이 됐네요. 과제 확인만 간단하게 러프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큰 틀에서만 얘기했는데도 30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감마 모토 뉴런의 금방추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감마 모토 뉴런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근섬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방추 바깥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바깥 근육, 자, 어려워요. 제 말이 참 한국말이. 방추의 바깥 근육 섬유, 근방추 바깥에는 일반적인 이러한 근육 섬유, 머슬 파이버가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인 운동을 일으킨다. 근데 우리는 뭘 공부하기로 했어요? 근방추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근방추 안에는 어떠한 근육 섬유로 이루어졌냐 보면 이렇게 방추 속 근육 섬유, 이 안에는 조금 더 특별한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트라퓨잘 머슬 파이버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바깥에 있다는, 또 얘는 안쪽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얘가 하는 역할은 근방추의 민감도를 변화시킵니다. 근방추가 늘어나고 이완하고 이러한 길이를 얘가 감지한다고 해요. 자, 바깥에 있는 근육은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만 얘는 근육의 방추 안에 있는 이 속근육 섬유는 근방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한, 그러니까 늘어나고 이완한 같은 말이네요. 늘어나고 수축하는 이 근육의 길이를 변화를 유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옆에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바깥 근육 섬유는 알파 모터 뉴런의 영향을 받지만, 자, 근방추는 그 근육의 방추 안에 있는 이 방추 속 근육 섬유는 인트라퓨절 머슬 파이버는 감마 모터 뉴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파 모터 뉴런의 특성과 감마 모터 뉴런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그 근방추 또는 이 감마 모터 뉴런의 특성을 고려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재활, 그냥 뭐 몇 주 지났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통증 없으니까 이거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재부상이 많이 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방추에 분포하고 있는 감각 신경 섬유, 센서리 파이버라고 했죠. 자, 센서리입니다. 여러분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난다는 정보가 CNS 중추신경계에 올라가고 그 반응이 정보 처리된 게 우리가 모터 뉴런을 통해서 근육한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하나의 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감각의 정보가 센서리가 CNS를 통해서 올라가고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올라가고 CNS까지 올라가고 이게 정보 처리돼서 근육으로까지 명령까지 다시 내려오는 게, 운동 명령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모터 뉴런이라고 하는데, 자, 센서리, 모토, 그다음에 또는 인풋 또는 아웃풋 또는 에이퍼런트 또는 이퍼런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용어가 조금씩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같은 용어라고 제가 설명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각을 담당하는 이 섬유가, 근육의 섬유가, 근방추의 신경 섬유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그룹 1의 A, 자, 그냥 1A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2, 우리가 타입 1A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타입 2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1A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A와 2의 타입 2, 타입 1A, 타입 2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 하는 일이 다르겠죠. 자, 각각 어떠한 상태에서 자극을 받는지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감각신경 섬유들은 근방추가 늘어나는 이 길이를 감지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의 변화 속도, 천천히 늘어나느냐 빨리 늘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타입 1A냐 타입 2냐 어떠한 근육이 자극을 받는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자극, 똑같은 상태에서 뭐 빨리 수축하고 빨리 늘어나고 느리게 늘어나고 똑같은 녀석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빨리 수축하면, 빨리 근육이 늘어나면, 길이가 스트레치 되면 타입 1A, 그 다음에 천천히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타입
2의 섬유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설명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타입 1A와 이 2를 보면 그냥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나 봐요. 뭐 저는 타입이라는 용어를 좀 자주 쓰는데 두께가 훨씬 두껍다고 합니다. 자, 타입 2는 얇고 뭐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타입 1A는 1A 신경섬유는 두껍다고 얘기를 해요. 2 섬유는 직경이 한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도로의 사이즈가 어때요? 훨씬 더 넓으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죠? 일반 도로는 어때요? 도로의 폭이 작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차량이 많으면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도로의 길이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많이 있어도 꽤 높은 속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고속도로와 도로처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와이파이 신호가 5개 만땅이냐, 풀이냐, 5개인가요? 4개인가요? 이거 별 중요하진 않지만 제 거는 3개네요. 제 아이폰에는 3개로 되어 있네요. 와이파이 신호가 3개로 풀로 이렇게 차여져 있느냐, 하나, 2개 왔다 갔다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속도나 이런 거는 어때요? 자, 와이파이 속도가 높으면 똑같은 자료도, 고용량의 자료도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속도가 안테나가 하나, 2개면 굉장히 천천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민감도를 봤더니 이 1A는 속도와 길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고, 이 2는 2 섬유는 길이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축하게 되면 1A가 훨씬 더 빨리 자극을 받을 것이며, 그냥 이거 늘어나는 건, 천천히 늘어나는 건 이 2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동적인 자극, 동적으로 확 이렇게 빨리빨리 불규칙하게 늘어나는 이 자극은 이 1A의 영향을 받고 1A가 확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2 섬유는 그냥 정적인 상황에 천천히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게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턱값은 이 낮은 자극에서도 빨리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세게 반응해야 자극을 받느냐, 테레스홀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자극을 받아야 얘가 반응을 하느냐, 1, 2만 살짝 움직여도, 1, 2만 가볍게 활짝 움직여도 얘가 반응하느냐. 얘는 10이라는 높은 자극이 와야, 자, 근육의 길이가 천천히 길게 늘어졌을 때 얘는 자극을 받는 거고, 얘는 속도에 의해서 빨리 살짝만 변화를 해도 자극을 받는 신경 섬유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발목 인저리를 당할 때 보면 천천히 당하나요? 천천히 당하나요? 탁 이렇게 당하나요? 확 이렇게 당합니다. 이게 0.4초였나요? 그 인버전 되는 속도가, 인저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0.04초였나요? 0.4초였나요? 아무튼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걸 이렇게 늘어날 때, 인버전 탁 될 때 어때요? 천천히 이걸 감지 못한다고 하면, 머슬 스파인들 중에서도 1A 신경섬유가 이렇게 되는 거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인절이 당하는 거예요.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싹 감지한다고 하면 어때요? 근육의 명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센서리가 CNS에도 올라가서 다시 모토 뉴런의 그 영향을 받아서 명령을 받는 겁니다. 딱 하니까 힘을 다시 잡아야죠. 발목 확 잡아야 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재활운동 할 때 이것을 다시 살려줘야지 재부상이 안 오는 건데, 이거 못 살려주면 휙 돌아갑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고, 또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네요. 네. 자, 이거는 센서리입니다. CNS로 정보가 올라가는 거, 근육이 늘어났을 때 이 섬유들이 2가지가 있는데, 자, 1A와 2 섬유는 각각 어느 상황일 때 이게 감지되는 이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성을 고려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토 뉴런입니다. 근육이, 아까는 감각이 늘어났다는 감각이 올라갔죠. 자, 근육이 늘어난 머슬 스파인들에 있는 신경 섬유에 따라서 근육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뭐 스피드, 속도, 뭐 이러한 자극에 따라서 이 정보가 CNS로 올라가서 그 중추신경계, CNS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는데, 그게 운동 명령, 어떤 명령이냐? 근육 수축해라, 빠르게 수축해라, 천천히 수축해야 된다, 이런 걸 내리는 게 모토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마 운동신경 세포의 특성을 봤더니
첫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동적인 상황에서 감마 모트 뉴런이 활성화되고, 또 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마 운동신경이 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머슬 스파인들에 있는 적인데, 정적인 상황, 동적인 상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센서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A퍼런트 제가 올라가는 거라고 했죠. CNS로 E퍼런트 내려오는 거라고 했죠.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감각이 올라가고 근육이 늘어났으니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축 또한 천천히 수축하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반응이 빠르게 우리가 감각을 빠르게 반응을 하면 반사적으로 빠르게 바로 수축을 해야 부상을 안 당하겠죠. 그게 감마 모트 뉴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적인 상황에서, 자 보시면, 어쨌든 이 감마 운동 신경은 활성화될 때는 근육 길이의 변화 속도에 민감한 1A 신경 섬유가 반응이 더 좋아지는데, 결국엔 동적인 이 민감도를 동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결국엔 신경 섬유는 1A라는 신경 섬유가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CNS로 올라가고, 다시 이 CNS에서 명령을 받아서 동적인 이 근력 수축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적일 때는 아까 근육 길이에만 민감한, 천천히 이제 뭐 힘을 줘서 늘어난 이 투 신경 섬유가 반응하며, 이거는 그냥 정적인 상황에서의 민감도가 변화를 주더라. 근데 우리가 운동 상황에서는 천천히 돌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자, 인버전 스프레인 볼 때 천천히 돌아가요? 훅 돌아가나요? 훅 돌아가는 이 변화의 속도, 길이를 감지해서 빠르게 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극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센서리 자극도 작고 모트 뉴런의 영향도 없고 하니까 이 재부상이 많이 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센서리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신경세포, 다시 빠르게 반사 근육의 수축을 유도하는 거는 동적인 감마 운동신경세포가 있고, 정적인 감마 운동신경세포가 있지만, 좀 더 동적인 상황에서 민감하게 변화를 주는 건 동적인 감마 운동신경 세포의 활성을 우리가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보면 이게 제가 만든 건데,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모트 뉴런의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 신경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는 걸 보게 되면, 뭐예요? 어때요?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정적인 상황에서의 감마 파이버와 신경과, 그럼 어때요? 이 역지값이 조금 스피드가 초당 이만큼 간다는 건데, 좀 느리죠? 근데 이 동적인 상황에서는 빠르게 반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우리가 센서리 감각, 내려오는 모토 뉴런,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움직임을 조절을 하는데, 센서리 뉴런은, 센서리 정보는 신경 섬유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1A, 2에 따라 각각에 따라서 어떤 자극을 우리가 받는지, 빠른 속도에 반응을 하는지, 천천히 늘어나는 속도에 반응하는지가 따르고, 감마 운동 신경 세포 또한 동적인 상황에서 민감하게 수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적으로 천천히 수축하는 이 민감도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쨌든 우리 이제 선수들의 부상과 관련돼서는 뭐든지 빠르게 반응해서 올려보내고 빠르게 수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썸머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 반사라고 해서 늘어나면 어때요? 수축해야 되죠. 근육이 얼마만큼 빠르게 신장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자, 또 이 신장 반사는 관절이 어느 범위에서 신장되느냐, 이게 내가 익숙한 범위에서 신장되느냐, 가보지 않았던 범위 내에서 신장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결국엔 근육이 갑자기 빠르게 신장하면 파이버 1A가 반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근육의 끝범위까지, 끝의 범위 내에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신장하면, 느리게 하면 파이버 2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CNS 중추신경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 후면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보 처리돼서 이 전면으로 내려오는데, 그거는 과제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과제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근육의 결국에 이제 다시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늘어났으니까 너 수축해라고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나와 있는 감마 운동 신경세포의 역할이며, 이거의 역할은 근방추의 민감도를 빠르게, 우리가 반응하게 빠르게 수축하게끔 다시 하느냐 좀 천천히 하게끔 하느냐,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 민감도를 유지하고 근육의 길이와 근육의 변화 속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감마 운동 신경세포와 명령을 받는 게, 좀 제가 말이 꼬이긴 하네요. 1시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또 어쨌든 이 민감도를 조절한다. 조금 더 쉽게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맞게끔 정리를 하면, 어떠한 대상을 갑자기 들어올리거나 갑자기 만질 때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적인 감마 운동신경 세포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적인 상황에서의 신경 세포를 받아들이고 또 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빠르게 신장하는 걸 캐치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빠르게 다시 수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빠르게, 파이버 1A가 빠르게 늘어나는 걸 빠르게 감지해야 되고, 그걸 빠르게 다시 수축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적일 때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천천히보다는 빠르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수축하는 것, 아니, 천천히 다시 수축하는 것보다는 넘어지지 않게끔, 돌아가지 않게끔, 인저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빠르게 다시 움직임을 갖고 와야 됩니다.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육의 길이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활동에서 동적인 감마 모터 뉴런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고, 근육의 변화 속도가 느리고 예측 가능한 활동에서는 정적인 감마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머슬 스파인들은 우리가 컨트롤해야 하는 머슬 스파인들의 특성, 감마 모터 뉴런의 특성을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앞에서 다 그냥 설명이 말도 빠르고 뭐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뭐 다 잊어버리시고 굉장히 딱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그거를 이제 감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수축할 수 있도록, 자, 빠르게 늘어나는 스트레칭 상황을 빠르게 감지해야 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컨트랙션, 수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머슬 스파인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우리가 근방추, 감마 모터 뉴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거의 썸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가 좀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여러 번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메일을 이제 질문 남겨주시고, 그 또한 어렵다면 우리가 퀴즈를 주실 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전통적인 재활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신경계 말조차 사실은 조금 러프하다고 했어요. 좀 너무 단순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신경과학, 모터 뉴런을 모토 컨트롤 띠오리, 자, 모터 컨트롤 움직임 조절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심플하게 좀 쉽게 이지하게 근신경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신경과학 원리,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 이론을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심플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전천동적으로는 발목이 다치면 이 밴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 천천히 해야죠. 이렇게. 네. 어때요? 동적인 상황인가요? 정적인 상황인가요? 정적인 상황입니다.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건 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인저리 당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근육만 자극하는, 이때 자극되는 거는 파이버 2가 아마 자극이 될 것이며, 동적인 감마 모터 뉴런이 아니라 조금 다소 정적인 감마 모터 뉴런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게 좋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재부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그 다음에 빠르게 스트레칭 되는 걸 감각을 감지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빠르게 근육이 수축해야 되는 거. 자, 이것보다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창모 선수 얘기할 때 했었던 거죠. 볼게요. 자, 어때요? 동작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옆에 페로니어 머슬 그룹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활성화되는 게 눈에 보여요.
처음에 이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이것만 할 때는. 엄지발가락 꽉 힘 주고. 자, 발가락 힘 꽉 주라고 제가 표현하죠. 엄지발가락 눌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스탠스 멀어지지 않게. 자, 펴. 어때? 이 움직임을 빠르게 제가 늘어나는 거, 근육이 좀 늘어나려고 하는 걸 빠르게 감지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빠르게 다시 수축해야 되는 거, 이런 동적인 상황. 자, 정적인 상황, 동적인 상황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앞에 드린 지식과 비교하셔야 돼요. 자, 정적인 상황, 늘어나는 거, 정적으로 수축하는 거, 좀 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동적으로 수축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된답니다. 근신경계 이런 걸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밸런스 보드 위에 올라가서 이러한 거를 한 발로 밸런스를 잡으라고 하면서 밸런스 능력, 고유수용 감각을 우리가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엄지발가락 들리지 않게끔.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이 들리지 않게 꽉 눌러주라고 제가 큐잉을 하죠. 에헤이, 에헤, 그죠? 왜 이래? 왜래, 그죠? 자, 발목 우리가 금방추만 좋아질까요? 천천히. 우리 무릎 관절, 우리 상체 관절 아니면 어디야? 여기 트렁크, 얘네들이 같이 좋아질까요? 우리가 발목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어때요? 금방추, 페로니얼 머슬 그룹 바깥쪽에 있는 이버터, 얘네들이 금방추가 자극을 잘 받아서 명령을 잘 받는 게 중요한데, 얘는 얘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올라오게 확 액티베이션 되는 게 보이긴 하죠.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에서도 끌어오게 되고, 우리가 엉덩이 관절, 그 다음에 우리가 코어 이곳에서도 끌어오게 되고, 상체, 특히나 이 어때요? 비주얼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하잖아요. 어때요? 얘만 자극하나요? 아니면 얘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정말 좋아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타겟은, 설정은, 목표는 얘가 돼야 됩니다. 페르니얼 머슬 그룹의 금방추, 감마모토 뉴런을 자극하는 게 부상 예방률, 재부상률 40% 되는 인저리 이제 크로닉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이거와 보세요. 가볍게 하는데 자극을 안 해서 줍니다. 위에 올라갔을 때 점핑, 호핑을 했을 때 힘을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발목이 휙 돌아갈 거예요. 하체가 휙 돌아갑니다. 그걸 안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 힘도 높게 뛰어봐. 짧은 자극, 이제 그렇지. 속도가 빠른 짧은 자극에 짧은 환경 속에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안 돌아가면 발목이 휙 돌아갑니다. 안쪽에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휙 돌아가는데, 그걸 안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가 높은, 아까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었죠. 정적인 것 같았죠. 지금은 다이나믹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힘들어하죠. 마찬가지로 앞쪽에서도 지금 근육 옆에서 활성화되는 거 보이세요? 아까보다는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속도가 너무 높게 힘들다. 다이나믹하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중요해요. 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아파요.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했지만 이건 부상당한 쪽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금방추를 더 자극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우리가 감마모토 뉴런의 특성을 고려한 트레이닝일까요? 당연히 근신경계. 자, 이거에 되겠죠. 자, 두 번째, 엄지발가락. 또 마지막 운동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또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게 보수보드, 우리가 밸런스 보드를 뒤집어 놓고서 좌우로 막 흔들리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 페로니얼 머슬 그룹, 엄지발가락 이런 것들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발목만 먹을까요? 무릎 관절의 고유수용 관광성, 힙 관절의 고유수용 관광성, 우리 코어 중심으로 하는 고유수용 관광성이 활성화가 될까요? 다 동시에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동시에 되는 이러한 능력보다는 금방추, 감마모토 뉴런의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재부상률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많이 해요. 이러한 정적인 상황에서의 움직임.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할게요. 자, 발끝 모양 11자야.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민첩성 트레이닝, 스피드 트레이닝이라고 하기 위해서 바로 밀어가. 바로 가. 자, 일반적으로는 로프를 벽에다 걸어놓고 우리가 민첩성 스피드 트레이닝에서 이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처방했냐, 뭘 고려해서 처방을 했냐 하면, 자, 끌려갈 때 어때요? 끌려갈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끌려갈 때 바깥쪽에서 커팅하는 동작이 나오잖아요. 이때 활성화가 뭐가 될까요? 머슬 스파인들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끌려올 때 머슬 스파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활성화되지 않으면 휙 돌아갑니다. 자, 다시 이 커팅 동작을 할 때, 바깥으로 커팅 동작을 할 때 바깥쪽에 있는 페로니얼 머슬 그룹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커팅이 아니라 휙 돌아가요. 자, 부상이 당하죠.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모트 뉴런, 이번에는 커팅 동작 딸려갈 때가 아니라 바깥으로 밀어낼 때 바깥쪽에 있는 이 우리가 모트 뉴런들이 힘을 빠르게 수축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 동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각, 이 근육이 늘어나지, 이거를 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끌려갈 때는 우리가 센서리 모토, 감각이 중요하지만 밀어낼 때는 마찬가지 모트 뉴런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자극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피드 트레이닝, 탄력 트레이닝이라서 이 로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는 이 원리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보이세요? 지금 이게 더 바깥쪽에 활성화, 페로니얼 머슬 그룹이 금방추, 감마 모트 뉴런이 활성화가 많이 될까요? 지금 이 동작이 더 많이 될게요. 당연히 이 동작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정적인 상황, 동적인 상황입니다. 자, 예측하지 못한 환경이 확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이고 물론 선수긴 합니다. 근데 이분은 조금 정적인 동작으로 많이 운동하셨어요. 처음에 좀 늦게 재활에 오셔가지고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고, 이 친구는 스쿼시 선수인데 이러한 저랑 트레이닝을 이렇게 많이 잘 받았어요. 스쿼시 할 때 동작도 사이드 스텝 동작이 많이 나오고 해서 발목 인버전 스프레인,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에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좋아질지, 이분은 부상을 당했는데 1년이 넘는 시간 뒤에 저를 찾아오셔서 감각이나 이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선수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자, 어때요? 지금 커팅 돼요? 자, 커팅 되나요? 커팅 되나요? 아까처럼 밀어낼 때 우리가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팍팍팍팍 우리가 속도 이런 거를 제대로 낼 수 있나요? 자, 아니죠. 커팅 안 되죠. 지금 발 모양도 팔자로 되고 있어요. 바깥 11자로 해야지, 11자로 해야지 좀 더 바깥쪽에 자극을 받았을 때 페로니얼 머슬 그룹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아우아우 하고 있죠.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네, 아까보다 훨씬, 처음보다 훨씬 나아요. 이분조차. 근데 정적으로 운동만 하셨던 분은 이렇게 뭔가 동작이 커팅 동작에서의 이 머슬 파이버가 반응도 못하며 마찬가지 모터 뉴런이 빠르게 속도를 다시 내줘야 되는 이게 안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 환경에 대해서 반응도 못하고 자극도 못 주고 명령도 못 받고. 근데 우리가 저랑 많이 했던, 이런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이 스쿼시 선수 어때요? 와우.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스쿼시에 맞는 동작을 추가로 하고 있어요. 자, 전통적인 방법을 많이 했던 분,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러한 최신 모트 뉴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근신경계를 고려해서 한 분, 다시 한번. 장애물을 왜 줄까요? 이 장애물 있을 때도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실제 트레이닝 스쿼시 환경에서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더 스피드하게, 더 스피드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처방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들었던 그런 모토, 전통적인 좀 단순한 정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것과 내가 금방추의 특성, 감마 모토 뉴런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인터널리 페이스드, 아까 처음에 인터널리 페이스드와 익스터널리 페이스드를 응용한 거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 자, 어때요? 이 친구 처음에 한 6 스피드밖에 못해요. 힘들죠? 아까 그 자연스럽던 동작이 한 3발자국 있다 바로 와야 돼.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그렇지. 근데 이 또한 적응을 하면 익스터널리 페이스드에 의해서 내 다음 단계까지 근신경이 룩,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훨씬 더 동작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처음 해본 거예요. 밖에서만 내 속도에 맞춰서 하다가 아까 로프를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속도에서만 인터널리하게 하다가 이제 외적인 속도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훨씬 더 금방, 지금 쩔뚝쩔뚝 지금 적응 못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쩔뚝쩔뚝 지금 아까에 비해서 좋았던 자세가 지금 뭔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 친구는 지금 이쪽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좋지 않죠. 이 또한 인터널리 우리가 익스터널리 자극을 페이스들을 계속 고려한다고 하면 이 친구는 몇 번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친구는 부상당할 재부상당할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모톤 그 이제 금방추 그다음에 감마 모톤의 특성을 이용한 재활 방법을 지난주 과제와 오늘 이제 그걸 추가해서 수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깊이 있게 들어갔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신경과학 원리, 그다음에 움직임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모토 컨트롤 테라피 띠오리를 이용해서 좀 더 우리가 움직임을 이해하고 입체적인 관점으로 움직임을 바라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스페셜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 학습 목표를 갖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이론과 이 띠오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도수치료사들 선생님들 앞에서 니네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건 말이 안 돼. 니네 이거 알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성통증과 관련이 있고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방추, 그 다음에 감마모토 뉴론은 감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자 센서리 파이버라고 하는 통해서 늘어나는 스트레치되는 이 감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감각은 CNS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CNS 올라갔다가 다시 명령을 내려 받아야 됩니다. 그게 모토 뉴론이라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명령인데 그래서 그거는 감마 모토 뉴론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정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는 이 감각과 자, 올라가는 감각, 내려오는 명령, 감각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출석 확인 및 퀴즈입니다. 일단은 내일이죠. 29일 오후네요. 2시 30분까지 보내주시면 되고 자, 퀴즈가 지금 이 내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원리, 움직임 조절 이론을 우리가 숙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풋, 감각이라고 하는 이 인풋은 센서리, 감각이라고 하죠. 어떠한 관절 정보. 그 다음에 에이퍼런트 러브, 에이퍼런트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올라간다. 구심성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고 아웃풋, 출력입니다. 이 출력은 모토,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받는 거고 이건 이퍼런트 내려온다는 원심성. 그래서 이퍼런트 너브, 이퍼런트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달라지고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단순한 근력 트레이닝은 그냥 아웃풋만 가지고 그냥 두께만 근육의 두께, 근육의 힘만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이거 갖다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 원리, 신경과학 원리, 움직임 조절 이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센서리 뉴런과 모토 뉴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센서리 뉴런, 이 앞에서 다 제가 힌트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처음 들어서 아마 생소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센서리 뉴런, 감각적인 거, 감각이 어떻게 올라가고 감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모토 뉴런, 어떻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받고 이 움직임은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잘 이해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런 감각이 중요한데 인풋이 중요한데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고 인풋이 변해야 아웃풋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인풋은 센서리, 감각이라고 하는 이 뉴런, 그 다음에 이 움직임 명령은 모토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뜨겁다는 손가락에 뜨겁다는 이 센서리 정보가 자, 이 센서리가 이 감각이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CNS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떤 명령을 받아요? 주동근을 통해서 떼야죠. 계속 대고 있을 거예요. 자, 뜨거운 곳에 계속 대고 있나요? 이렇게 딱 했는데 뜨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감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감각에 대한 명령을 받아서 모토 뉴런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딱 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신경과학 모토 움직임 움직임 조절 이론이 될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또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얼른 제가 마무리 할 테니까 어려운 부분 있으면 조금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가 카카오 오픈 채팅을 통해 질문을 주시거나 그것 또한 어렵다 하시면 개인 퀴즈 이메일을 답변을 주실 때 거기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금방추, 감마모토 뉴런과 관련돼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는데 물론 굉장히 일부 영역만 다룬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충분한데 그거와 관련된 피드백이 어떠셨는지 자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어려웠습니다. 또 한 번 더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시간 때 좀 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신선했습니다. 이런 걸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아니면 여러 번 또 보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저한테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